자, 8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이야기이고 우리 PJW님이 이야기 보내셨습니다. 이야기 보내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. 도서 쓸 때 비참한 시즌2 돈이 없어서 강제로 살림살이 주제할 때도 비참함이 밀려와서 생활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. 오히려 더할 겁니다. 자기가 살아야 할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것도 비참하거든요. 수험생활 접고 사회로 나올 당시에 헐값에 살림살이 고물상에 제값도 못 받고 팔아야 했고 밀려있던 월세, 공과금 메꾸느라 보증금도 제대로 못 챙겨 나와봤습니다. 투룸 빌라에서 살던 가정이 박살나서 원룸으로 쫓기고 그 다음 고시텔로 쫓겨났습니다. 생활이 안 되는 데다 살아오던 공간에서 밀려나와 더 좁은 곳으로 쫓겨나보면 그 비참한 배가 됩니다. 라고 적으셨습니다. 이분 개인 경험담이에요. 이분이. 네.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? 어릴 때 집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뭐 좀 사업이 망해가지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안 좋은 집으로 갔을 때 그 충격 겪어본 적 있어요? 우리 집이 어릴 땐 정말 잘 살았어. 2층 집에 살고 마당도 있어. 차도 2대야. 아버지가 막 용돈을 막 몇 마리 주고 그랬어.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줬어.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IMF 겪고 사업이 천거려가지고 이제 못 막아서 부도 처리돼가지고 그 집이 쫓겨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방 구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반지하 같은데 가가지고 우리 식구 막 4명이 생활했다. 그런 적 있어요, 여러분? 그러면 이 쇼크가 장난 아니에요, 여러분. 네. 갑자기 좋은 데 살다가 한 몇 단계 있죠. 이 바닷가에 내려오면 이게 막 정신 충격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, 이게. 진짜로.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.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쇼크로 돌아가셔가지고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이제 남은 식구들이 단칸방 같은 데 사는 경우 있잖아. 드라마 같은 데 보면. 그게 말이 좋아 드라마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요 맹경씨는 못 삽니다. 아 진짜요? 쿠님. 아 진짜로. 와 충격 장난 아니야. 장난이 아니겠네. 아니 송파에서 기면 너무 심하게 내려온 거 아니야? 야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겠네요.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겠네. 근데 어릴 때는 좀 감당할 수 있어. 어릴 때는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나이 먹고 있잖아요. 막 쫓겨나잖아요. 더 무서워. 차라리 어릴 때는 그런 거야. 어릴 때는 사실 꿈이 있잖아. 그래서 충격 먹더라도 내가 나이 먹어서 우리 부모님 먹여 살리면 돼. 열심히 살면 돼. 그 희망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. 나이 먹어서 뭐 사업하다 잘못돼가지고 막 이제 아파트 날라가고 나무집 날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단칸방 이런 게 이게 더 비참해요. 예. 어릴 때 충격이긴 한데. 예.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무너진 방법이 없어요. 이게 나이 먹어서 있잖아요. 이 주관기 나빠지고 굉장히 나빠진 건 답이 없어요. 희망이 안 보여요, 여러분. 나이 먹은 상태에서 사람이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. 이게 진짜 무서워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저는 어떻냐? 저는 원래부터 우리 집이 안 좋았어요.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안 좋아서 차곡차곡 이제 한 계단씩 올라왔어. 지금까지 왔거든요. 어릴 때는 정말 남의 집 얹혀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. 이사가 지긋지긋해. 이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. 2년 전 이사가 했던 게 밥 먹듯이 돼가지고 이사를 10번 넘게 가다 보니까 항상 쫓기듯 갔지 이게. 이사를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야. 이사를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세 보증금 있죠.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그 돈을 못 맞춰줘가지고 그 쫓겨나듯이 이사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나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모인 상태에서 그 전세금만 가져가지고 이제 맞춰 가려고 하니까 여기보다 더 안 좋은 데 가는 거야. 좋을 리가 없잖아 이게. 좋을 리가 없죠 이게. 그래서 약간 집에 대한 서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어릴 때부터 약간 이게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. 그래서 저는 차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내 집이 우선이야. 이런 마인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사람도 좀 있을걸요 분명히. 의외로 좀 많이 있을걸. 이게 남자 여자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.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의외로 보면 좀 독하게 살더라고요. 저 같은 케이스가 많아. 어릴 때 집에 대한 서름을 받았던 분들이 좀 약간 도끼를 먹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
그러니까 어릴 때 가난하게 사는 건 사실 부끄러울 수 있지만, 부끄럽고 힘들 수 있지만, 그게 막 이제 못 살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. 근데 나이 먹고 있잖아. 나이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엎어지면 이건 진짜 무서워요. 나이 먹고. 그래서 나이 먹고 망하면 안 돼. 나이 먹고. 제가 있잖아. 항상 얘기하는 게, 나이 먹은 상태에서 뭔가 엎어지면 안 된다니까. 이건 정말 답이 없어 여러분. 복구가 안 돼. 남은 인생에서. 아무튼 여기 보면 수험생활 접근하 나왔는데, 이분이 원래 그 고시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. 고시 공부. 전문직 공부했죠. 전문직. 어떤 전문직이었지? 그때 회계사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까? 이분이 원래 고시 공부를 했는데 좀 오래 했어요. 예. 여러분 고시 공부 오래 하면 안 됩니다. 이거 안 되면 정말 돈 시간 낭비 장난 아니에요 이게. 예. 아, 회계 세무사요. 지금도 전문직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많을걸? 회계 세무사라는 게 무조건 다 붙는 게 아니라, 스카이도 납방 많이 합니다. 저 시험에서. 요즘에 많이 준비하거든요, 여러분. 스카이 문과 나온 사람도 요즘에 어디 뭐 좋은 회사 잘 못 들어가니까 이 전문 시험 많이 몰리거든. 물론 그분들이 학경이 높긴 한데 다 붙는 건 아니에요. 다 붙는 건 아니야. 예전에 누구지? 그 어떤 사연자분 있었는데, 자기 친구가 고려대 경제학과인데 세무사 시험 10년째 납방했다고. 접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워낙에 들어갈 시간이 많아서 참 말을 못하겠다고. 예전에 그런 사연도 있었거든요. 아무튼 야, 저는 나이 먹어서 행복도를 측정할 때 이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집이. 사람들이 무조건 뭐 입지나 뭐 신축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저는 관점이 다른 게, 저는 일단 내 집이 있어야 된다. 저는 내 집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돼. 그래서 집에서 뭔가 이제 갖추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나 어떤 이게 규모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. 예. 나이 먹어서 집이라는 게 무조건 뭐 신축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집안에서 뭐 수압 약하지 않고, 그리고 이제 뭐 비 같은 거 안 새고, 예. 그리고 냉난방 잘 되고, 그러면 뭐 엄청나게 구축이 아닌 이상은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. 예. 사람들 요즘 신축 많이 따지잖아. 아무래도 투자 그런 것 때문에. 저는 그렇게 투자보다 일단은 내가 뭐 돈 걱정 안 하고, 일단 집 구하면 뭐 대출 없으면 뭐 월세는 안 나가잖아. 관리비는 나가잖아.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. 사람들 요즘에 너무 어떤 그런 투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자꾸 막 투자 관점 보는데, 물론 투자 가치가 있는 집도 있는데 그런 거 앞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이게.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집을 구입할 여력이 안 되잖아 이게.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가정인 사람도 많이 없고, 사실 솔직히 말해서 냉정히 말해서 가정 이룰 사람 아니면 신축 아파트 그렇게 막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.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. 사실 아파트라는 공간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. 아파트 이런 거 팜플렛 보면 애들 뛰어놀고, 애들 뛰어놀고 막 다들 손잡고 있고 이런 거 보이잖아. 그 왜 그러겠어? 그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으라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때리잖아 여러분. 근데 요즘에 결혼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. 아무튼 사실 투룸빌라도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, 투룸빌라도 뭐 고시텔보다 낫지. 제가 나이 먹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, 나이 먹어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, 나이 먹어서 좁은 환경에 사는 거예요. 좁은 환경. 예.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,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고 혼자 살더라도 한 투룸 정도, 투룸에 쪼매난 거실 정도 되는 한 13평, 14평 돼야 돼. 전용 면적 한 42 정도 돼요. 42. 그 정도는 돼야 돼요. 그러니까 뭐 84 타입 아니라 하더라도, 84나 75, 59는 아니더라도 한 4위 정도는 돼야 돼. 4위 정도 되려면 보자, 방 두 개 작은 거실 정도는 있겠죠. 그 정도는 돼야 돼 혼자 살면. 원룸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. 원룸. 그리고 나이 먹어서 월세 사는 거 안 좋아 여러분.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난 그냥 평생 월세를 살 건데 얘기하는데, 그 위험한 생각이야. 월세는 계속 오른다니까 이게. 월세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아직 우리나라가 단 선진국 나라처럼 월세가 그렇게 막 심하게 비싼 게 아니니까 월세 가지고 산다는 많이 나오는데, 월세도 만약에 뭐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이상 나가면 그럼 못할 걸 이게. 서울이
대한민국에서 월세가 비싼 편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비싼 게 아니에요.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. 도쿄가 평균적으로 월세가 100만원 넘잖아. 서울이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들어갈 수 있으면 아파트 들어가기 좋지. 근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고 뭐 월세 압박 안 받고 그런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. 나이 먹고 월세를 살아봐. 모은 돈도 없이. 그럼 불안불안하다니까 이게. 왜 나이 먹고 월세 살겠어?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냐.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.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쓰레기집 있죠. 쓰레기집. 그 쓰레기집 뭐냐 하면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자기가 못 치우니까는 이제 업체를 부르는 거죠. 뭐 그런 케이스 중에 약간 젊은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도 좀 있긴 한데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에요.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내 집이 아니야 그게. 뭐 내 집에서 그렇게 하면 뭐 지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. 근데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. 월세죠 월세. 집주인은 모르는 거야 이게. 집주인 몰래 하는 거예요.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? 그 쓰레기집 청소할 때 보면 다 월세예요 월세. 월세고 집주인은 이게 쓰레기집 만들어서 사실 몰라요. 예. 집주인한테는 이걸 공지 안 하는 거야 이게. 근데 집주인이 최대 피해자 아니야 그게?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? 개인이 그런 힘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나중에 그 사람도 살다가 나갈 거 아니야. 근데 그 쓰레기 아무리 깨끗하게 치웠다 냄새 나왔던 그 기본적인 상태는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. 겉은 깨끗해 보여도. 맞잖아. 그리고 한번 그 쓰레기집 만들면 이제 나중에 또 안 만든다 보장이 없어요. 왜냐면 내가 치운 게 아니니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해. 쓰레기집 만들었으면 본인이 직접 치워야 돼 이게. 본인이 치워가지고 이렇게 집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만들어야 돼. 근데 자기가 치운 거 없이 업체를 불렀잖아요. 업체를 부르면 있잖아요. 또 그렇게 만들어. 또 그렇게 만들어서 또 업체를 불러.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웬만하면 나이 먹어서 우리가 이 좁은 환경에 사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. 예. 피해야 돼. 좁은 환경에 사는 거는. 나이 먹어서 월세방 전전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. 이거는. 나이 먹어서 굳이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돼. 보금자리. 내가 누가 나가라고 압박하는 거 없이 내 공간에서 떵떵거리 살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관리 말고 나가는 게 없는 그런 주거환경 마련해야 돼요. 그래야 좀 나이 먹어서 사는 재미가 있어요. 이게. 내 집에서 좀 갖추고 사는 재미가 있어. 그래서 이분처럼 돈 없어가지고 쫓기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, 이분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. 예. 이 이야기 보내주신 우리 PJW 지금 그러지 않아요. 지금 그래도 정착을 했어요. 예. 근데 이분도 이렇게 돈이 없어 힘들어 적이 있다. 예. 그래서 나이 먹고 경제적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그 주거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면 안 된다. 예.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시 공부에 너무 맹목적 빠져들지 말라. 아무튼 여러분 나이 먹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좀 주거환경 만드셨으면 좋겠고, 예. 그 나이 먹어서 고시원은 가지 마세요. 고시원은 가지 마. 아무튼 이야기를 보내주신 PJW님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